안녕하십니까, 한근태입니다. 한평 사람들은 나비와 함께 삽니다. 나비를 먹고 삽니다. 나비마트, 나비꽃집, 나비이발관, 나비떡집, 나비치킨. 나비쌀은 보통 쌀보다 30% 더 비싸지만 잘 팔리죠.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세상과는 동떨어진 시골이었죠. 폐교가 속출하고 체념과 좌절, 무기력에 빠진 유령마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평에는 즐거움과 열정이 넘칩니다. 새마을호도 정차하지 않던 이곳에 이제는 KTX가 다닙니다. 한평 골프고교 출신 신지혜 선수가 펄펄 날고 나비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승승장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촌동네 한평이 나비나라로 변신하는 눈물겨운 과정을 담은 나비의 꿈입니다. 촌동네 한평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98년만 해도 한평은 한마디로 최악이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10% 초반으로 지자체 중 최하위. 10만 명이 넘던 인구는 주로 4만 명에 불과했죠. 오죽하면 별명도 산무였을까요? 천연자원부, 관광자원부, 산업자원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 뭔가 새롭게 할 엄두조차 내기 힘든 이곳에 어느 날 이석형이란 젊은 군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소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의욕에 찬 신임 군수가 한평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차피와 차라리였습니다. 말은 행동과 정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수는 말부터 바꿨습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어차피와 차라리란 말을 오히려란 단어로 바꾸자고 제안했죠. 사람들은 그를 오히려 군수라고 부를 정도였죠. 헌디 오히려 군수님은 오늘 안 보이시네. 누가 아니래. 오히려 군수님은 오히려 하느라 오히려 바쁘단께? 그런데 이렇게 장난삼아 붙이기 시작한 오히려란 말투는 직원들 사이에 유행어가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줬습니다. 사람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희망이 필요했죠. 한평의 비전은 무엇일까? 이 군수와 직원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처음 생각한 것은 메밀꽃 축제입니다. 하천가에 메밀을 심고 메밀꽃과 메밀국수로 축제를 열자는 것이죠. 불평하는 직원들을 겨우 설득해 심었는데 글쎄 메밀이 나올 무렵에 태풍 애니가 덮칩니다. 메밀축제는 수포로 돌아갔죠. 다음으로 유채꽃 축제가 물망에 올랐지만 뭔가 2% 부족했습니다. 온몸을 전율케 할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절실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어느 날 그는 유채꽃 밭에서 우연히 노란 나비 대여섯 마리가 펄럭이며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무릎을 칩니다. 나비다, 나비야.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나비, 깨끗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나비. 한평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과 청정한 자연이 남아있다. 나비로 그걸 보여주면 되겠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번뜩이는 유레카는 끊임없는 고민에서 태어나죠. 나비의 정신이 팔린 그는 오랜 지인인 나비박사 정헌천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평천 유채꽃 밭으로 나비 10만 마리를 날려보자는데 의기투합하죠. 더불어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닌 차별화된 컨셉을 내세웁니다. 우리 경쟁자는 다른 지자체 축제가 아니라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이다. 돈을 받되 놀이동산과 비교해도 시간과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축제를 만들자. 진행은 직접 하자. 그래야 노하우가 축적된다. 타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으로 하자. 하지만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따릅니다. 먼저 사람들 반대가 심했습니다. 뭔 놈의 나비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는 나비 축제에 실패하면 군수를 그만두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난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나비 10만 마리를 만들기 위해 한평 군수와 직원들은 나비를 길러낼 온실을 짓고 나비 먹이를 찾으러 산과 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곤충연구소 직원들은 나비 사육장에서 먹고 잡니다. 나비 양산에 모태가 될 씨앗 나비를 생포하기 위해 제주까지 날아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축제를 2달 앞두고 산불이 납니다. 별로 볼 것도 없는 동네 산마저 잿더미가 된 것이죠. 그래도 노력하면 살 길이 보이나 봅니다.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누군가 타버린 산 전체에 커다란 나비를 한 마리 그려놓자고 제안합니다.
그날부터 모든 주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산을 만듭니다. 기네스 기록에 버금갈 정도였죠. 시커멓게 타버린 민둥산은 하루아침에 꿈의 상징으로 변신합니다. 바로 전화위복이죠. 또한 축제를 알릴 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하자 주민들은 발벗고 나섭니다. 지연, 혈연, 학연을 총동원해서 전화로 축제를 알리고 전단지를 나눠서 우체국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죠. 그리고 드디어 축제날, 노심초사 끝에 무려 30만 명이 몰려옵니다. 마을이 만들어진 이래 최대 인파. 한평으로 향하는 모든 길은 꽉 막혔고 주차장은 차고 넘칩니다. 주유소에는 기름이 떨어졌고 수백 곳의 식당에는 쌀, 김치, 반찬까지 모두 떨어질 지경이었죠. 또한 나비 날리기 행사는 장관 그 자체였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통 안에서 2만 마리의 나비가 일제히 날아오르는 순간 와 하는 환호성이 터집니다. 축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미숙한 점도 나아집니다. 2008년 4월 한평에서는 세계의 나비곤충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이날 방문객은 6만 5천 명으로 에버랜드보다 5천 명이나 많았고 13개의 전시 행사, 11개의 체험 행사의 총 관람객 수는 130만, 입장료 수입만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행사장 내 농특산물 매출만 5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대단한 성과죠. 때로는 간절함이 희망이 됩니다. 애절함이 약이 됩니다. 한평이 그런대로 먹고 살만 했다면 나비축제 같은 아이디어는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동네가 절단 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다. 밑바닥을 쳤다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